전학생 왔어. 홍조 학생 있어요? 사람이 죽었잖아. 말을 해야지.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찍으면 안 돼요. 막내라 그런가 보다. 밥 먹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 밥 먹는데 여기다 그렇게 하시면 이번 이슈의 제목,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 그때 그랬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폭로에 떨고 있는 가해자들입니다. 가해자들입니다. 지금요, 이게 20년 전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화면 좀 볼까요? 일단 간략히 그 당시에 2004년입니다. 여기 보면 뭐 남부상 44명 1년간 뭐 기소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선 안진성 변호사 이 내용 좀 보시면서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핵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20년 전 예. 2004년 1월에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예. 경남 밀양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이 한 중학생을 집단으로 강간하고 이렇게 좀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실 자체 그 사안 자체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경찰의 뭐 미온적인 태도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또 다른 잘못들 또 예.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서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44명이잖아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이 휴지 좀 고정해 주세요. 44명이고요. 1년간 집단 소폭. 그런데 지금 보면 10명 기소, 20명 뭐 소년원, 그리고 14명 합의로 공소시효가 됐는데, 그리고 뭐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 받아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당시에 형사처벌은 한 명도 없었다고요? 정확히는 한 명은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근데 그 처벌 자체도 이 사건만으로 온전히 처벌이 된 것은 아니고 이 지금 처벌된 학생 그 당시 학생 자체가 당시에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른 이런, 건과 같이. 예, 그래서 병합이 돼서 이제 처벌이 그렇다면 된 것이고요. 엄격히 말하면 이 건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또 당시에 안타깝게도 당시에 예. 사실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발달이 좀 많이 아주 후진적이었던 그런 시대적 20년 상황 때문에 전이군요. 예, 그래서 이 성범죄가 당시만 하더라도 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고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사법부에서 처벌을 하고 싶어도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던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뭐 대질 조사라든가 이런 아주 잘못된 수사 방식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좀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혐의 없음 처분도 났던 거고. 그러면 당시에 합의가 있으면은 처벌이 안 되고 이런 경우였나요? 그러면은? 예, 정확히는 친고죄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었던 친고죄로 성범죄가 지금은 규정이 안 그런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친고죄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부작용 아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친고죄 폐지 논의가 일찍부터 있어 왔고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요. 당시에도 엄청난 파장이었는데 고등학생 44명 이 가해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여중생 1명이었어요. 범죄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은 한 명도 안 받은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 사건이 20년 전 사건인데 다시 재조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겁니다. 지금 44명에 대한 신상 다 갖고 있다고 알려주는데 그중에 최근에 2명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재조명이 된 건데,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 1986년생 이 남성이 밥이라는 식당을 부모님과 운영 중이고 현재는 개명했건 나이는 1986년생인 거예요. 현재는 차영업 직원이며 현재는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한 유튜버가 저렇게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화면 좀 볼까요? 이 내용과 관련된 걸 좀 정리해봤는데요. 지금 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공개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2명을 공개했어요. 지금 A 씨, B 씨 나오잖아요. 나이가 같잖아요. 지금요.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한 식당에서 뭐 일하는 걸로 A 씨는 알려졌고요. 근데 1년 전에 뭐 해고됐다. 아까 백종원 씨가 등장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식당에서 그 당시
그 방송에 나온 그 식당에서 일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여기에 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네. 아, 이게 첫 번째 A 씨의 얘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화면요. 그런데 지금 이 식당은 또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B 씨는 자동차 판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얘기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지금 2명이 공개가 되는데 다 뭔가 일이 벌어졌군요. 예. 그만큼 이게 여론의 공분이 어마어마하다 이 뜻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의문은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현상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공분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른 검색을 해봤더니만 예. 첫 번째 공개했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회수가 246만 회. 246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가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은 26만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200만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거죠. 것이고 그것 외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가해자,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영상 자체도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는 이 예. 정도를 된다는 걸 보면은 국민들의 공분의 어떤 그 수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행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게 그 여성계에서의 요청 뭐 이런 걸 해서 이 보면은 그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되도록 됐습니다만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가 20년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어떤 여성의 인격 살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국민들의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것이 이제 그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과연 그것이 정당할 것인가에 대한 또 별도로 논란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오늘 두 분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뒷부분에 조금 더 깊게 네네. 짚어보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가해자로 알려진 인물들이요. 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이렇게 연락을 한대요. 지금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제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유튜버에게?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한테 사과하시지 말고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안지성 변호사? 해당 유튜버가 이렇게 밝힌 거예요. 지금 가해자들이 자기한테 연락 와서 제보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이고 왜 이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해자들 스스로조차도 자신들이 벌였던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당시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도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지금 자신들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에 처하자 일단은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제보를 통해서 이른바 다시 공적을 쌓고 자신만은 좀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저 유튜버가 한 명씩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다가는 본인들도 공개가 될 것 같다. 그걸 걱정하면서 저는 빼주고 다른 사람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럼? 예, 거의 뭐 흡사 마약 사건 수사랑 비슷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뭐 해당 유튜버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데 보면 아까 써놓은 거 보니까 예. 아니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피해자 사과하면 보니까 약간 뭐 안 들어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해당 유튜버는 사실은 피해자들 가족과도 접촉을 사전에 해서 이런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출하고 사건을 다시 이슈하는 것에 동의를 받고 지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가해자들이 지금 뭔가 나름의 자기들을 기준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통할 것 같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통할 이유가 없고 통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근데 최인영 변호사.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이 사건, 이 밀양 이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있었고 뭐 드라마도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시 인기 역주행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한참 만들어진 건데 다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 그만큼 또 관심과 분노를 하고 있다 이걸까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영화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뭐 인터넷 찾으면은 유사한 키워드로 해서 바로 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해자 측의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들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과는 사뭇 다른 감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요? 아니 우리 잘난 아들 여자가 와가지고 꼬드겨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 우리 인생 피해본 것은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반응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그럼 그 당시에 그 가해자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 사건 성폭행 사건 때문에 그 가해자 학생이 피해를 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반응이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른바 성폭행의 2차 가해로 해서 더 처벌이 강해질 것이지만 예.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시천 말로 꽃뱀 같은 것 아니냐. 거꾸로 이게 그 여학생이 와서 꼬리를 치는데 우리 아이가 어쩌라고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있어서 특히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댓글창이 폭발할 정도의 어떤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당시 시점과 지금 시점에 어떤 그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어떤 그 예. 당시에 어떤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정도의 어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신상 공개에 관해서 방금 이 자막으로 지나갔는데 이 가해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의 반응이 이것도 지금 큰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뭐가 폭로가 되니까 이런 거래요. 미량 가해자 주중한 지인. 아니 결혼 앞두는데 왜 건드리냐. 안지성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태도 자체가 당시 20년 전 상황과 사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해자들과 가까운 인물들의 판단은 안 바뀌었다? 똑같다? 그렇죠. 전혀 여전하다? 반성의 기색이 없는 거고 사실 그때도 지금은 이제 2차 피해라고 하는 엄연한 규정이 있지만 예. 당시만 해도 그런 규정은 없었지만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특정 기자도 그런 데에서 반성적인 어떤 기사를 표출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적인 고려 없이 이른바 지금 뭐 꽃뱀이다 뭐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를 오히려 좀 비난을 했단 말이죠. 또 당시에 뭐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당시에 이제 그 밀양시의 시민들의 인식 자체도 예. 여자가 더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정말 그런 게 지금 뭐 예. 기사를 보도록 보면 그런 내용이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예, 게 예. 알려지고는 있네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런 인식들이 그때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왔고 왜 이제서 또 그러냐? 내가 또 왜 이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지금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에요. 지금 당시가 20년 전인데 지금처럼 비슷한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거에 대한 그 가해자들 관련된 인물들의 반응이 저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인지 감수성이 좀 많이 발달을 했고 저런 야만의 시대를 저희가 극복을 했기 때문에 특별법들이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렇게 또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이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하고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해당 행위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연단 강요죄로서 이른바 2차 피해 정도가 아니라 독립적인 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예. 있으면서 성폭행에 있어서 이 그 형의 가중사유, 감경사유를 할 때에 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술 먹어서 감경해달라 그런 것들도 이제 빼버렸고 그리고 특히 얘기한 것처럼 합의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낸 케이스에서 형을 특별히 가중하는 그런 규정을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거쳐서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가는 정말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20년 사이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여성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게 신상 공개가 되면서 다시 재조명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이런 걸 뒤늦게 깊게 보신 분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군요.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과 관련돼서 다시 얘기가 나와요. 화면에 좀 있습니다. 자,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보호 소홀했던 경찰일까? 약간 의문 제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뭡니까라고. 당시에 피의자를, 가해자잖아요. 40명 넘게 세워놓고 피해자 보고 범인을 지목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피해자 보고 마주 보고 여기서 누가 그랬는지 지적해봐라. 대면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요. 여경 대신 남경이 조사했다. 그리고 조사 중에 피해자를 모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량의 물을 다 흐려놨다. 그리고 이거를 뭐 누설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저 노란 글씨로 된 이 두 가지
안지성 변호사. 예. 이거 뭡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의 일이고 불법 행위로 봐야 됩니다. 이건 사실 수사가 아니라 폭력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단은 가해자 44명과 사실은 대질 조사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그 가해자 학생들 쭉 넣어놓고 앞에 예. 서서 누구지 지목해봐라. 네. 당시 상황을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가해자들 중 44명의 무리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내가 언제 너를 성폭행했냐, 너 나랑 좋아서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진술들이 이어졌을 것이고요. 피해자는 그런 압박을 못 이긴 나머지 뭐 어린 아이였고 또 진술을 흐려졌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피해자 진술에 또 신빙성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사실 상당한 심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대질 조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는 진행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대질 조사 자체를 예. 원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지금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뭐 가령 또 예전에 저희가 성범죄 피해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예. 가장 강력한 또 방어 방법으로서 성범죄 피해자를 이른바 꽃뱀이라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랬던 시절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수사 매뉴얼상 저희가 무고죄로 고소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 당국에서 또 그 부분은 기소가 중지가 됩니다. 아예 무고죄 부분에 수사 절차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배려가 지금은 다행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정말 미개할 정도로 어떻게 44명을 두고 대질 조사를 할 생각을 그때는 했는지 그렇게 하는 거를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제가 사실 그 시절에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좀 더 잘 아실 테지만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실 지금은 정말 격세지감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게 정조에 관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성폭력 자체가 여성의 정조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다가 그 사이에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죄의 성격이 바뀌었고 예.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아까 얘기처럼 쟤 맞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하는 것을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는데 예. 그 해바라기 센터가 경찰서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하면은 심리적인 저항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약간 더 안심을 하겠네요. 훨씬 더 편하게 있고 그런 층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밖에 없을 정도로 여성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여성 어떤 성범죄와 관련되는 훨씬 더 인격적인 인권에 관한 그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경찰과 검찰이 앞에 쭉 갖다 놓고 제가 했냐 이런 식으로 묻고 거꾸로 이 피해 여성에게 너 혹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물을 흐려놨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 저렇게 저게? 얘기했다가는 요즘 같아서는 심할서 쓰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2차 가해범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 성범죄와의 어떤 조사와 관련된 인권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안이요, 여론의 공분과는 별도로 이게 또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버가 지금 2명째, 그리고 계속 뭐 더 폭로하겠다 예고하고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사적 제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화면 좀 볼까요? 지금 뭔가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44명 모두 공개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사적 제재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얘기를 했다.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하나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명씩.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종의 사적 구제 아닙니까? 사적 구제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사회 정의로부터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공적인 정의를 공적인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사적 구제로라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자, 안희정 변호사. 예. 이게 이제 사적 제재 논란입니다. 지금요. 이게 이 유튜버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형사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유튜브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한 부분 예.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도 생길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른바 이제 지연된 정의라 그래서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양형이 좀 약한 정도에 대한 예. 불만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촉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오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체계적인 검증이 없이 사실 확인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예. 가해자로 공개가 될 가능성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일부 있었고요. 예. 어떤 사례에서는 그렇게 가해자로 오인돼서 지목됐던 사람이 자살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최인정 변호사, 이거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사적 제재로 논란이 된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려면 명예훼손 등등등 하려면은 이 가해자로 지목돼서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안이 이른바 배드 파더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 공개하는 아빠를 거. 공개해서 이름하고 그러네요. 주소를 공개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있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 나쁜 아빠로 지목된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양육비를 그 받도록 하는 그 사람들을 형사 고소를 했었는데 예. 이게 그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1심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라라고 무죄를 했었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개인이 어떤 그 양육비를 지급하는지 여부가 공적 관심사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예. 유죄를 판결 선고를 하면서 바뀌었네요. 100만 원을 벌금을 선고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 가서도 동일하게 사적 제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 배드파더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한마디로 공적 관심사로서 공익에 관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아까는 돈을 주는지 마는지 이게 공적 관심사는 아니지만 예.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적 이익과 관련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사 고소할 가능성 충분히 있죠. 예. 그랬을 때 과연 이 그 유튜버가 실제로 형사적으로 처벌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법조계 내에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희성 변호사는 이 유튜버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사법부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해서 비교적 엄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 예를 들면은 조두순 씨 다 아실 겁니다. 예.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는데 조두순 출소 이후에 이제 응징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20대 남성이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적 제재만큼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사건도 사실은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한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 충분히 양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적 제재 자체가 만행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형사 사건화가 된다면 처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파생하고 있네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유튜버는 뭐 계속 공개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도 좀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확인을 했더니만 가입자 수가 지금 한 35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진짜 그 유튜브 하나의 어떤 조회수가 200만 건, 300만 건을 넘어가면 그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어떤 광고 수익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 이런 예. 취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광고 수입 같은 어떤 다른 상업적 목적이 있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정말 공익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느냐 논쟁이 될 수 아니면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비방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적어도 법조인 입장에서는 사적 제재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